포장재랑 내용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얘기가 조금 낯설고 어렵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혜질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조금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두는데, 네. 배경이 흰색은 아니고 이게 조금 색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네요. 포장재가 동일하고 내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포장재는 다른데 내용물은 동일하다.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재라는 게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안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포장재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의 개념, 그거를 풀어나가는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내용물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장재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물은 이렇게 그 중심 개념은, 들어가는 개념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겉에 나와 있는 표현은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김병진의 손이라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통된 하나의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공통된 하나의 요소, 그 요소가 바로 어떤 개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근본이 되는 논리와 개념의 학습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 얘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에 나오는 표현이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묻고 있는 것은 다를 수 있고,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은 다르지만 묻고 있는 것은 똑같을 수 있다라는 그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손이 이렇게 있고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두 개의 손은 똑같지만 그 손의 주체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이렇게 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같다. 그래서 우리 그 멘토들, 그 연구소 멘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보석 같은 멘토들이 있습니다. 연구소에 그 보석 같은 멘토들 중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느낌이 어때요? 요 두 쪽에 두 개가 나와 있는 게 서로 이 두 개의 문제가 느낌이 어때 보입니까? 두 개의 문제가 두 개의 느낌이 어때요? 이 두 개의 느낌이 어때 보이십니까? 지금? 그쵸? 그냥 이렇게 딱 봐도 두 개가 모양이 서로 중간쯤에 이렇게 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언뜻 봐도 이렇게 비슷해, 보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보기도 있고, 잘 안 보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보기도 있고. 여기 밑에 근데 요거는 2024학년도, 2024학년도 수능 17번이고요. 요거는 2025학년도 6평에 17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9평에 19번 문제를 얘기하면서 9평에 19번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 문항들과 이번에 출제된 19번 문항의 경우 형태가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포장재가 뭐 하다는 거예요? 포장재가 동일하다는 거죠. 포장재가 동일한데 내용물은 그쵸? 내용물은 다만 위 문항들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 통해서 가나다 형제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면 이번에 출제된 문제는 연관 문제를 활용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이 조금 모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다르게 보인다.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지만 그 다음에 연관을 활용해서 유전자를 찾는 이미 가계도 같은 다른 문항에서 출제된 바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 때문에 여기를 갖고 왔어요.
여기 부분 때문에 갖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다른 문항을 푸는데 사용했던 논리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그래서 다른 문항을 푸는데도 사용했던 논리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논리 부분, 그 논리 부분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 안에 논리 부분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자면 이렇게 논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논리와 개념 학습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민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앞에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도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앞에 요렇게 나와 있었던 제가 캡처해 놓은 거 있죠. 그게 요런 질문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런 질문들에 대한. 요 질문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요 질문들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요런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분석해 봐라 하고 저희가 양식을 드릴 거예요. 양식을 드리는데 그때 양식을 드려도 그때부터 무조건 이렇게 딱 던져주고 양식을 주고 아이들 보고 너네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예,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보석 같은 멘토들한테 받을 때 이렇게 7개 정도의 주제로 받거든요. 예, 7개 정도의 주제로 아이들한테 받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요 부분이거든요. 기출 변형 문항 요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그런 것처럼 2024학년도 9월 2020 대학 수학능력 시험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요게 세 개가 이렇게 요 세 개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겹치는 문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포장재가 비슷하고 안에 내용물도 비슷한 부분일 수 있는데 약간씩의 변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위 세 문제는 이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본 게 위 세 문제는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 밝기 등급을 다루지 않았으나 작년 수능부터 이번 시험까지는 겉보기 밝기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장재는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막 뭐를 하지 않았냐면 겉보기 밝기나 등급 같은 걸 잘 다루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밝기나 등급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리와 겉보기 밝기의 상관관계나 광도 공식이나 광도와 등급의 상관관계를 모두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해봤느냐라고 했을 때 요런 부분들까지 해보는 것이 공부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아이가 공부하는데 힘들다 그러면 그래 힘들어 근데 어디까지 했어? 잘했다 근데 요런 걸 한번 더 해보면 어때? 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인정하는 게 먼저고 그 인정한 다음에 요런 부분까지 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런 걸 들으시고 야 여기까지 해야 된대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너는 어디까지 하고 있니? 그러면 여기까지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럼 여기까지가 힘들면 뭐 그 앞 단계까지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그 전까지
해보든지 하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요 앞에 부분에서 아까 요렇게 몇 가지의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이 몇 가지의 항목들 중에서 잠시만요. 이 몇 가지, 이 7가지의 항목들을 전부 다 애들이 처음부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3월이지 않습니까? 아직 3월 안 됐구나. 3월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잘 듣고 계세요? 오늘 채팅창이 엄청 조용하네. 지난번에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다른 거를 이렇게 막 아셨을 텐데, 이거 엄마가 이런 거 알아서 뭐해? 엄마가 이런 거 알아서 뭐해가 아니고요. 엄마가 이런 걸 알면 아이를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공부하진 않잖아요. 어머니들이 공부하시진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공부하시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가 공부를 하는 데서 어디선가 막히고 그 막히는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탁 하고 던져주지 않더라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다 보니 저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 자꾸만 해결책을 주려고 하거든요. 저도 오늘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같이 고민해주는, 뭐 학생이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저도 오늘부터 반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꼭 3월에는 여기까지는 꼭 해봐야 돼. 여기까지는 3월에는 여기까지는 꼭 해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뭐 어디 있죠? 제 커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커서가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커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쵸? 시험 운용, 시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냐. 그러니까 3월을 그러니까 그 3월이 있는 부분에서 3월의 어떤 점수나 이런 측면 중요할 수도 있죠. 중요할 수도 있는데 시험을 어떻게 받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받는지가 점수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목표도 오늘 이제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 제가 말이 안 먹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모의고사 전에 또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건데 오늘 이렇게 듣고 계시니까 3월 시험 보기 전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험의 목표를 같이 잡아보자고 하시고 그 목표를 잡아보자고 하면 애들이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를 애들은 점수로만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목표를 점수로 잡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점수로 잡는 게 아니고 시험 운영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국어를 푸는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수학을 안 풀리는 문제를 몇 번까지 풀고 넘길 거냐? 영어를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한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할 거냐? 다음 시험 보기 전까지 할 거냐? 이렇게 4가지나 5가지를 목표로 잡는 거를 아이랑 하세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애가 왔을 때 그 목표를 다 했다라고 하면 잘했다고 하세요. 그게 점수하고 무관한 겁니다. 점수하고 무관하게 그냥 잘했다고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경 원장님께서 그 채팅창에 지금 써주신 것처럼 이런 분석은 완전히 그 머릿속에 개념이 머릿속에 완전히 다 들어있고 그 상황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단 3월에는 여기까지가 목표인 거예요. 3월에는 여기까지 목표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출학습이 되고 아이가 6월 정도에 가면은 요 부분, 기출의 변형을 어떤 식으로 할 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인가, 6월 정도에 가서 저걸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6월 정도에 가서 저걸 띄엄띄엄 애들이 하면서, 요런 부분에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예전하고 다르게 요렇게 변화돼서 나왔구나, 요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공부를 막 애들이 하면서 9월 정도에 가면, 확장이 가능한 문제 혹은 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확장이 가능한 이 얘기는 포장재가 달라지는 거죠. 안에 내용물은 뭐 한 건데 안에 내용물은 같은 건데 포장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포장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확장 가능한 문제 혹은 선지까지를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썼죠. 뭐 수능 출제되었던 2021학년도 출제되었던 거지만 변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라고 바꿔도 정답이고 뭐라고 바꿔도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 나가는 거다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는 거 오늘 처음 알았다. 그럼 5 한번 하셔야죠. 5 한번, 5, 새로운 거 아시면 우리 5. 알아들었다. 그럼 2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프레그넌틴님, 산모 점수와 무관해도 되냐? 점수가 중요하죠. 점수가 중요한데,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3월 학력평가에, 3월 학력평가에 탐구가 있는데, 애들이 탐구가 전범이에요? 전범이가 아니에요? 자, 3월 학평에 탐구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탐구 시험을 보는데, 탐구 시험을 전범위로 보거든요? 그럼 애들은 전범이에요? 전범이 아니에요? 탐구는 전범위로 보지만, 우리 애는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점수가 의미가 있어요? 그 점수로 우리 애가 그 탐구 과목을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학은 선택 과목은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수학 선택 과목 전범위는 수학 선택 과목은 9월에 가야 전범위예요. 그러면 원래 범위가 이만큼 있는데 실제로는 시험 범위가 요만큼이다. 근데 문항수는 똑같잖아요. 그럼 그 문항수가 똑같은 거를 가지고 요 범위를 가지고 똑같은 문항수를 요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내고, 근데 실제 시험은 요만큼 범위가 넓어진 상태에서 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학평의 점수가 아주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3월 학평 점수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얻어가는 게 있어야죠.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얼 더 공부할 건가가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